안녕하세요. 데니블의 논튜브 시작합니다. 지난번에 2021년도 하반기 부동산과 융자 시장에 대한 전망을 올렸었는데요. 최근에 좀 변화된 뉴스도 있고 최근 뉴스도 있고 해서 어 2021년도 하반기 부동산 또 및 융자 시장 전망에 대해서 그 2 탄을 한번 또 말씀드려 봅니다. 또 이거는 저희가 6월 초에 저희 팀원들과 같이 좀 포럼을 가졌는데요. 다들 부동산 라이센스와 융자 라이센스가 있는 그 전문가들입니다. 그분들이 2021년도 하반기 부동산 융자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뭐 각자 의견들을 얘기를 나누었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연방준비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들, 또 융자 준비를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, 또 이 시기에 부동산을 사야 되는 게 맞는 건지,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간단히 또 언급을 해 드리겠습니다. 먼저 뭐 제가 얘기했었던 그 하반기 융자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그대로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, 최근의 뉴스를 좀 말씀을 드리면 연방준비위원회에서 보통 18 명의 이사들이 결정을 해서 그 금리 그 인상을 할 시기를 결정을 합니다. 근데 그 시기가 2024 년도 정도로 예상이 됐다가 이제 2023 년도 말에는 금리가 2번 정도 올라서 0.5% 정도는 갈 수 있다라는 발표를 최근에 했습니다. 지난 3 월만 해도 이사 중에서 8명 정도만 2023 년도에 금리 인상이 될 것이다라고는 예측이 있었는데, 이번에는 13 명의 이사들이 2023 년도 말에는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 라는 언급을 한 겁니다. 최근에 뭐 통화량이 워낙에 많고 인플레이션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, 실제. 그렇기 때문에 뭐 곧 '금리 인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.'라는 뭐 심리적인 부담도 있고, 또 옐런 뭐 재무부 장관이 그런 발언도 했습니다만, 뭐 옐런 재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금리 인상할 권한이 없는 분이시고, 실제 연준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, 그 연준 시기를 2023 년도 말로 좀 앞당기겠다라고 하는 거는 또 더 늦춰질 수도 있고 조금 더 앞당길 수도 있겠지만, 대략적인 예상은 2023 년도 뭐 중반 하반기 돼서나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. 지금이 2021 년도인데요. 2022 년도 또 2023 년도까지는 계속 저금리 현상이 유지될 것이다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입니다. 그래서 그중에 이제 유 사장님이라고 부동산 융자 전문가신데,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작년하고 작년 지금하고 부동산 가격을 비교해 보면 뭐 15% 정도는 이미 올랐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, 특히 그 목재가 같은 경우가 3배 정도 올라 있기 때문에 신규 주택이 활발하게 지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뭐 얘기도 하셨어요. 그래서 어떤 건축업자 같은 경우에는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가 그 시기를 좀 보고 있다라고 뭐 얘기를 하셨습니다. 그래서 뭐 이분도 예상을 2023 년도 가서야 금리가 인상이 될 거고, 그때 뭐 집값 금리가 인상되면 집값 하락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시기에 집값 하락이 될 수 있는데,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하락되기보다는 어느 특정한 시기가 오면 뭐 한꺼번에 갑자기 좀 하락할 수는 있다. 라는 얘기를 하셨고,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집값은 상승하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. 또 정 사장님하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커머셜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인데, 커머셜 시장 같은 경우에도 현재와 좀 다르지 않다. 특히 1030 같은 경우로 해서 뭐 텍스를 이제 디퍼하시려는 분들이 본인 물건은 팔기가 수월하게 잘 팔리는데 사는 거가 힘들기 때문에 좀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다. 그래서 좋은 물건을 지금 찾기가 힘들고 좋은 가격에 딜을 하기가 또 어려운 상황이다. 그 일반 레지던셜 모기지하고 뭐 상황이 틀리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. 그렇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 6월 들어서 좀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다. 그래서 전같이 뭐 10만 불 이상 또 굉장히 또 많은 페이를 하고 집을
잡는 현상을 좀 주춤해서 어느 정도 또 리저너블한 가격대 또 내고도 가능한 가격대 그다음에 과거에 뭐 20명 이상이 오퍼를 넣었다 그러면 지금은 뭐 10명 이하가 오퍼가 들어오기 때문에 뭐 그중에서 가장 그 자격 조건이 좋은 분들한테 오퍼를 주면서 터무니없이 많은 가격을 받을 수는 없는 상황으로 조금 그 전개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또 그런 말씀을 현장에서 또 확인을 하고 있고요.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요즘 문의 전화를 받거나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지난 2-3 개월 전하고는 물건이 좀 물량이 많이 좀 변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오파 들어가시는 분들은 뭐 어프라이절 밸류보다 뭐 낮은 가격에 사시는 분도 있고요. 뭐 본인이 좀 공격적으로 딜을 하는 경우에는 뭐 그래도 뭐 터무니없이 많은 가격에 사는 건 아닙니다. 거의 어프라이절 밸류 내지는 거기서 뭐 5만 불 범위 내에서 사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조금 더 좀 아시고 대처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. 그러니까 2-3 개월 전하고는 상황이 지금 많이 좀 바뀌고 있고 앞으로 또 2-3 개월에는 더 많은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포베어런스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. 이제 9월 30 일이면은 포베어런스 그 모기지 페이먼을 집을 유예하는 게 뭐 종료되거나 아니면 좀 더 연장이 될 수 있지만 뭐 종료가 되거나 연장이 되거나 앞으로 재융자나 어 본인의 집을 놔두고 또 뭐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나 집을 더 추가로 사실 계획이 있는 분들은 그 절대로 포베어런스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. 또 들어가셨다고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빨리 그 상환을 하시고 뭐 3 개월에서 6 개월 정도 시간을 기다리셔야 그 집을 사실 수 있으세요. 그래서 프레디 맥, 페니 맥 기준으로 보면 보통은 뭐 지금 유예된 그 모기지 페이먼을 전체 지불하고도 최소한 뭐 3달 정도의 그 페이먼 기록이 필요하고 또 non-QM 같은 경우에는 6 개월 정도 페이먼 기록을 보기 때문에 페이오프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뭐 재융자나 그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수 있어요. 뭐 랜더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어떤 랜더는 포베런스가 있는 상태에서 그걸 리파이낸스 할 때 그전의 금액도 더 커버해서 리파이낸스 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좀 드문 사례인 경우고 일단은 페이오프를 해서 크레딧 리포트 상에 좀 깨끗해지고 최소한 3 개월에서 6 개월 정도 페이먼이 돼야 집을 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사례가 실제 있었어요.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. 다 준비된 다운 페이먼트도 준비되고 크레딧도 어느 정도 다 좋고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집까지 알아보고 이제 그 에스크로 오픈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크레딧 리포트를 떼니까 포베런스가 있어서 그거를 지금 페이오프할 상환할 능력은 되지만 그걸 상환한다고 해도 6 개월을 기다려라 이렇게 랜더에서 얘기를 해서 실제 좋은 물건을 다 확보를 해 놓고 잡아 놓고 나서도 그걸 하지 못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융자 준비는 뭐 계속 저희가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. 어 다운 페이먼트 뭐 모든 그 외의 모든 조건이 다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크레딧 리포트상에 작은 거 하나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크레딧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되고요. 되도록이면 집을 사시려는 분들은 다른 크레딧을 안 만드시는 게 또 좋고 그래도 기존에 갖고 있는 어카운트는 잘 그 레이 페이먼트 없이 잘 관리하시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어떤 형태의 물건을 사든 크레딧 스코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특히 그 풀닥으로 텍스 리턴을 없이 사시는 집을 사시거나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크레딧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. 크레딧 스코어 하나하나가 결국은 이자율, 페이먼트과 직결되기 때문에 크레딧 스코어는 무조건 좋아야지만 그 노닥으로 융자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뭐 연준의 지금 최근의 발표 그다음에 현재 지금 시장 상황들 또 시장 상황이 점점 오픈이 되면서 융자를 받으시는 분들 또 집을 사기 위해서 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이 어떻게 또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
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. 계속 좀 변화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변화된 뉴스나 또 새로운 이슈가 있으면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시청해 주신 분께 감사드리고요. 좋아요, 구독 버튼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